세계 3대 캐녀닝 중 하나인 베트남 달랏 캐녀닝입니다. 우선 캐녀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캐녀닝이란 산악 계곡을 따라 하강하면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주로 산과 계곡, 폭포를 넘나들며 협곡을 탐험하죠. 세계 3대 캐녀닝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스위스, 베트남 달랏, 필리핀 세부 이렇게 세 곳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무려 2개가 있다니 한국인 입장에선 운이 좋은 편이죠. 이번 베트남 여행지를 달랏으로 선택한 것은 세부의 캐녀닝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면 평소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익스트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해봤던 최고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꼽자면 1위 스카이다이빙, 2위가 캐녀닝이니까요. 오늘 소개할 베트남 달랏 캐녀닝은 세부의 캐녀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부의 캐녀닝은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며 뛰어내리며 하강하며 계곡을 지나가는 캐녀닝이었는데요. 달랏의 캐녀닝은 래펠링을 통해 절벽과 폭포를 직접 내려가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액티비티입니다. 예약은 쿨룩이라는 앱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베트남 달랏 다딴나 폭포 캐녀닝을 검색하면 딱 나오는 업체가 있는데 10만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딴나 폭포에서 운영되는 다른 액티비티가 있긴 한데 캐녀닝을 제외하면 쩔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찐은 캐녀닝 하나뿐입니다. 나머진 캐녀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벼운 놀이시설 느낌이네요. 클룩에서 날짜를 맞춰 예약을 하셨다면 전날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준비물이라든지 픽업 장소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가 오죠. 클룩이란 앱이 약간 불안한 게 환불이라든지 업체와의 소통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직접 카톡으로 연락해보세요. 답변을 꽤 빨리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척척 잘 진행해줍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캐녀닝 준비물입니다. 영상의 사진을 보시면 저의 캐녀닝 때 장비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우선 신발은 바닥이 두꺼운 아쿠아 슈즈나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운동화를 준비해 가세요. 전 아쿠아 슈즈를 썼는데 운동화를 신는 경우 양말과 같이 신어야 하기도 하고 물에 젖으면 질척거려서 맨발에 아쿠아 슈즈를 신는 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쿠아 슈즈가 네이버에서 약 1, 2만원 사이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필수는 아니지만 무릎 보호대를 챙겨가길 권장드립니다. 당일 9명이 캐녀닝을 진행했는데요. 연습하는 장소에서부터 무릎이 까진 이탈리아 여성, 절벽에서 자세 잘못 잡아 미끄러져서 까진 제 동료, 또 이곳저곳 굴러가며 내려오는 인도네시아 부부까지 다들 어딘가 찰과상 내지는 피가 날 정도로 까지더라고요. 특히 내가 운동신경이 다소 없는 편이다 싶으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찰과상이나 부딪힘을 막아줄 정도의 무릎 보호대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옷입니다. 캐녀닝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건 엉덩이 보호 겸 캐녀닝 장비, 헬멧, 장갑, 구명조끼입니다. 딱 준 대로 입게 되면 무릎이나 팔꿈치 등이 보호가 안 되거든요. 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온몸을 덮을 레깅스 옷을 준비해 갔습니다. 역시 저 준비 없이 온 이탈리아 팀은 이곳저곳 많이 까지더라고요. 이건 자세를 떠나서 미끄럼틀이나 폭포 속에 대굴대굴 굴러나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긴 무조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찰과상을 보호하기 위해 긴 팔, 긴 바지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은 타월입니다. 끝나고 샤워장에서 가볍게 샤워를 할 수 있는데요. 호텔에서 타월 한 장 정도 챙겨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궁금했고 캐녀닝을 시작하기 전엔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하나요? 저의 달랏 일정은 2박 3일이었는데요. 3일 내내 비가 내리더라고요. 폭포가 물이 많이 불어나고 하면 운영을 안 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심한 폭풍우가 아니면 진행을 합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시기엔 물 색깔이 황토색인데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비가 너무 많이 내릴 경우엔 위에서 알려준 업체 연락처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개인 카메라가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 위험한 액티비티를 하는데 분명 방수가 되더라도 위험할 것 같아 아예 가져가질 않았는데요. 캐녀닝엔 헬퍼들이 많아 짐들을 맡겨주기도 하고 카메라를 맡겨가며 중요 포인트마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부탁해도 충분히 해줍니다. 아니면 먼저 내려간 동료한테 카메라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다면 준비해 가세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못 가져간 게 아쉽네요. 세 번째, 물품 보관은 어떻게 하죠? 물품 보관은 처음 집합 장소에서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기중품은 별도로 보관하니 보관 자체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은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볼일을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항상 물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몰래 볼일을 볼 상황도 나오지 않죠. 아침에 너무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화장실을 시작 전에 갔다 오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침 식사.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란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레펠링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전체 길이가 약 5km 정도 되고 마지막 코스에서 하이킹을 약 10분 정도 하는 코스가 힘들 수는 있긴 한데요. 가볍게라도 아침을 먹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위험하진 않나요? 위에서 피난다, 멍든다 하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위험하진 않습니다. 우선 안전요원이 항상 대동하고 레펠링을 할 때 내가 손을 완전히 놓더라도 보조 레펠로 안전요원이 제어가 가능하니 크게 안전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당일날 10살짜리 꼬맹이와 50대 몸치 부부도 이것저것 부딪혀서 그렇지 모든 과정 다 거치며 완료했거든요. 자, 그럼 예약도 끝났고 준비물도 다 갖춰졌다면 캐녀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겠죠? 아침 8시쯤에 호텔로 차량 픽업이 옵니다. 시간 맞춰 있으면 차에 타고 다단나 폭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한 뒤엔 장비를 받고 착용하고요. 그 뒤는 훈련장에서 가볍게 레펠링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으니 만약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연습을 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지시사항만 잘 따라준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음은 캐녀닝을 3-4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거리 자체는 5km 정도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이긴 한데 레펠링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액티비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총 4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네요. 캐녀닝이 끝나면 샤워를 한 뒤 다시 차를 타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점심 식사는 달랏 시내 쪽에 액티비티 본부로 가서 먹고 꽤나 맛있습니다. 이로써 캐녀닝 끝!